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주간경향 이한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부터 오늘 사이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이하로 떨어졌네요. 네, 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47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중 해외 유입 사례가 총 16건이고요. 지역 발생 사례는 31건으로 집계 됐는데요. 이로써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 50명이 중요한 숫자인 게 중대본이 4일 브리핑에서 이제 우리 의료 체계 역량을 고려할 때 하루 평균 50명 이하로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큰 부담 없이 중증 환자까지 아우른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명의 숫자가 중요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46일 만에 50명 이하로 떨어져서 이제 조금 진정 기미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는 있습니다만 정부는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한다는 방침이죠. 네, 오늘 중대본은 그 유럽과 미국에서 나타나는 코로나19의 폭발적인 지역사회 감염이 국내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일단 그 방역관리 체계의 통제를 벗어난 환자들이 있다는 게 이 안심할 수 없는 주요 근거라는 건데요. 통제 밖의 확진자가 교회나 병원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뭐 대규모 집단 감염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2차, 3차 감염이 이어질 수 있다고 봤고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뭐 이달 중순까지 이어간다면 해외 입국자들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거다. 예. 네. 당장 지난 주말만 해도 이 상충객들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렇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예. 뭐 강변에 놀러 가신 분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네. 아마 정부가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 같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도시 대구입니다. 그런데 권영진 대구시장이 벌써 열흘 넘게 정례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피로 누적으로 쓰러져서 입원을 했었는데요. 그 권영진 대구시장이 오늘로 11일째 정례 브리핑에 불참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대구 지역의 방역이나 민생 현안이 이렇게 엄중한데 시장의 공백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인데요. 실제로 지난달 말에 한 50대 남성이 이제 생활고로 대구 시내 이제 거리에서 분신을 시도를 했고요. 예. 또 어제는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이 중에 3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제 이들은 지인에게 힘들어서 가족과 먼저 간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 시장의 부재가 길어지면서 이제 책임론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뭐 권 시장의 파면을 요구한다. 그리고 대구시는 긴급 생계 자금을 빨리 지원하라.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재난 컨트롤 타워가 대구에서는 대구시장인데 이거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대구에서는 총선 끝나고 주겠다. 네, 그렇게 말해서 논란이 됐었죠. 그렇게 해서 논란이 됐고 대구에 있는 여당 소속 그 시의원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쓰러졌지 않습니까? 네, 이제 나오면서 쓰러졌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브리핑에 등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입원을 하고 이제 퇴원을 지금 한 상태인데 아직까지 건강 때문에. 예, 그래서 좀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또 긴급재난지원금 얘기했는데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주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여야 모두가 그러지 말고 전 국민에게 지급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네, 그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오늘 이제 전 가구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총선이 끝나는 대로 지원금 문제를 이제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국가 재정에 한계가 있어서 따져봐야 되긴 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뭐 어려운 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국가가 보호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당의 의지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애초 재난지원금에 반대했던 미래통합당도 입장이 바뀌었는데요. 어제 종로 유세에서 그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코로나19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전 국민에게 이제 가구당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 박형준 위원장도 똑같은 말을 했는 것 같은데 정부의 선택이 어떨지. 뭐 그런 거잖아요. 상위 뭐 30% 20% 포함되는 분들은 나중에 1년 뒤에 다시 돌려받으면 된다. 세금으로. 예, 그러니까 일단 줘라. 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국민에게 다 주다 보면 선별 작업이 필요 없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줄 수 있다. 네, 지금으로서는 이제 5월 달 돼야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빨리. 4월 안에도 가능하다. 네. 예, 다들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그쵸.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도부를 비판하는 소리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 서울 중구 성동을에 출마한 지상욱 후보는 이제 지역에서 뛰다 보면 당의 메시지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후보들이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뛰더라도 당 지도부에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 나온다며 뭐 후보들이 열심히 뛴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좀 같은 표현이라도 적절한 표현에 써달라라고 말했는데요. 이제 이거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겨냥한 것인데 황교안 대표가 텔레그램 엠번관과 관련해서 뭐 호기심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예. 또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교회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없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뭐 그리고 또 서울 영등포 갑에 출마한 문병호 후보도 김종은 위원장이 경제 전문가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으니까 김 위원장의 스피커만 키우고 이제 다른 지도부의 스피커 용량은 최대한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예. 말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여러 차례 설화를 켰는데 방금 얘기한 두 가지도 있고 또 투표용지가 너무 길어서 키 작은 사람은 못 든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설화에 휩싸이다 보니까 뛰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말조심 좀 해달라 그런 네. 얘기 같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 한 후보가 30대와 40대가 무지하다 이런 네. 발언이 나와서 다시 한번 논란이 됐습니다. 네, 그 서울 관악가 김대우 후보가 이제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60대, 70대의 반응이 대단히 뜨겁다. 하지만 30대 중반에서 40대는 차갑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60대, 70대 민주화 세대들의 문제 인식에는 논리가 있다. 그런데 40대는 논리가 아니고 막연한 정서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라고 말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논란이 일자 통합당은 이제 김대우 후보 징계를 위해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검토 중이라고 발빠르게 밝혔고요. 일단 본인의 사과와 해명을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 총선이 지금 9일밖에 안 남았기 예. 때문에 전세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제명까지 고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과거에 열린 기억이 안 나네. 열린우리당 네. 정동영 의장이 70세. 예, 이상은 투표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30대와 40대는 무지와 착각이다. 네. 글쎄요. 이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선거 9일 앞두고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경찰이 오늘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섰네요.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가상화폐 거래소 및 이제 가상화폐 구매 대행업소도 있는데요. 가상화폐 구매 대행업체 20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순차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조 씨가 사용해온 암호화폐 지갑과 거래 내역을 파악하면서 또 동시에 조 씨에게 돈을 내고 대화방에 참여한 유료 회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인데요. 실제 경찰은 이전에 한 차례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베스트 코인이라는 대행 업체에서 지난 8개월간의 조 씨의 거래 내역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예. 이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 그 성착취물 유포의 시초로 불리는 사람이 각각인데 네. 아직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오늘 민감역 경찰청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각각 수사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게 접근해 가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 현재 각각을 추적 중인 경북지방경찰청은 이것과 관련해 총 97명을 검거를 했습니다. 이 중에 이제 각각의 공범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공범은 각각이 경기 안성시에 거주한다고 진술을 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각각이란 사람이 조주빈보다 더욱 치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래소에 내역이 남는 가상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문화상품권으로 이제 입장료를 받았고요. 또 지난 7개월 동안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예. 오늘 뭐 체포된 공범들 나이를 봐도 20, 30대가 대부분이라고 하던데. 네,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서도 입장을 내놨었죠. 이제 그렇습니다. 예, 군인들 휴대전화나 이런 것들 좀 단속을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공범들 중에 한 명이 군인이어가지고 네, 체포가 됐습니다. 안타깝네요. 예, 하나만 더 해볼까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이 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 네. 이것과 관련해서 경찰청이 전국의 사고 내용을 직접 들여다보기로 했네요. 네, 그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에 민식이법 개정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예. 스쿨존 사망사고의 경우 그 받을 형량이 음주운전 사망과 같아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근데 현재까지 이 청원에 31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형량이 과도하다는 확산이 일자 경찰청이 전국의 사고 내용을 직접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면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발생할 경우에 반드시 이제 경찰청 본청까지 보고를 하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최근 통과된 민식이법은 처벌이 너무 강하다. 네. 그래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만 나도 운전자가 너무 강력한 처벌을 받으니까 네. 이거는 법의 형평성 원리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바꿔달라. 그쵸. 네. 그런 우려를 했더니 경찰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겠다, 세상에. 네, 그쵸.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네. 이 말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예. 이 경찰이 다 들여다본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어쨌든 스쿨존 내에서는 운전자들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주간경향 이한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옵니다.